방금 전에 바이낸스에서 XRP 거래량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졌습니다. 작년 1월달만 해도 2천억 달러가 넘었던 거래량인데요. 지금은 거의 사라졌어요. 반토막 난 것도 아니고 거래량이 거의 사라졌다니 이거 XRP 끝난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오히려 정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숫자로서 데이터로서 하나하나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짚고 넘어가자면요. 이 크립토 포테이토라는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XRP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알려진 분석가 아서라는 분이 X에 올린 글 원문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이 바이낸스 내 XRP 30일 유동성 지수가 역대 최저 수준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유동성 지수라는 게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거래소 안에서 XRP가 얼마나 활발하게 사고 팔리느냐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역대 최저라는 건요, 지금 바이낸스에서 XRP를 사고 파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통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거래가 안 되면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 하시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거래가 안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사람들이 관심 자체를 잃어서 안 사고 안 파는 겁니다. 이건 진짜 안 좋은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아서 거래가 없는 거예요. 지금 XRP 상황이 어디에 가깝냐가 핵심인 건데, 이번 아서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은 후자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중장기 보유자들이 매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겠죠. 이 분석이 맞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호가창이 얇다라는 건요, 위로도 크게 움직일 수 있지만 반대로 아래로도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아서도 변동성 확대 국면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게 상승이 됐든 하락이 됐든지 간에 움직임 자체가 커질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됐다는 뜻이죠. 다만 강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장기 보유자들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매수세만 들어오게 되면은 급격한 XRP의 상승 폭등세가 촉발될 수 있다는 게 이 분석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실제로 어떻게 했을까요? 역사적으로 유동성이 크게 말라붙은 시기 이후에 이 변동성이 확대된 사례가 여러 번 있어 왔습니다. 비트코인만 봐도 그래요. 거래량이 바닥치고 한참 동안 조용하다가 어느 순간 매수세 유입되면서 단기간에 크게 움직인 적 여러 번 존재했었거든요. XRP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래량이 극도로 줄어든 뒤에 큰 방향성이 나온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고, 물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장 구조가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투자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지금 가장 궁금하실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니 그래서 도대체 언제 움직이냐? 솔직히 정확한 타이밍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제가 단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유동성 지수가 바닥 찍고 반등 시작하는 시점, 이 변동성 폭발의 트리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왔습니다. 지금은 유동성 지수가 바닥 근처에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보셔야 되는 게 총 3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유동성 지수 자체가 반등하기 시작을 하는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거래소로의 XRP 입금량이 갑자기 늘어나는지를 보셔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대형 지갑, 그러니까 큰 손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는지, 이 3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때가 방향성이 정해지는 시점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자들이 여전히 안 팔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요, 호가창이 얇은 만큼 이 상승폭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게 강세론자들의 핵심 논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런 유동성 데이터를 볼 때 흔히 하는 실수가 있죠. 거래량이 줄어들었으니까 곧 오른다, 이렇게 단순하게 연결짓는 거고, 그것보다는 거래량 감소 자체가 상승 신호가 아니라요, 이 거래량이 감소한 원인이 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지금처럼 장기 보유자들이 매도를 안 해서 거래량이 줄어든 거, 이건 시장에서 매도할 물량이 마른 거니까 그 의미가 다릅니다. 반대로 모두가 관심을 잃어가지고 거래가 안 되는 거라면요, 그건 그냥 시장이 죽어가는 겁니다. 이 차이를 구분할 줄 아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지금 바이낸스 내부 XRP 유동성은 역대 최저 수준이고, 또 그 원인은 장기 보유자들이 매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실질적인 매수세가 유입된다, 그러면 가격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는 게 현재 데이터가 말해주는 팩트고, 다음 영상에선 그 매수세가 어디서 올 수 있는지, 지금 기관들의 움직임은 어떤지 자세하게 파헤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 시장 자체가 정말 냉정한 게요, 내가 시작했던 시점은 시장이 좋았었고, 또 리플 분위기가 정말 좋았었고요, 당장이라도 만원 갈 것처럼 흐름 자체가 좋았는데, 하필 내가 시작했을 때 시장이 안 좋아지고 하락 구간들이 찾아왔다라고 해서 어떤 해결책을 가져다 주진 않습니다. 결국에 이 해결책이라는 거, 그 대응은 나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이 흐르면 시장 분위기 흐름들이 변화하면서 또 빠르게 회복이 가능했었던 시장이었지만요, 최근 시장 어떻습니까? 이 너무나도 냉정할 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대응을 안 하시면은 일단 살아남기가 정말로 어려운 시장인 것이 맞습니다. 리플 코인에 대해서 4,000원 라인에서 매수를 했더라도 이 평균 단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낮춰놓지 못한다면은 1,800원까지 하락했던 리플이 만약에 2,700원, 3,000원 정도 이쪽까지 반등을 하도록 결국에 내 매수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기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장이 냉정하게도 이 3,000원이라는 단기 고점 찍고 다시 하락을 하게 되면요, 결국에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일 뿐인 거고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고 시간만 흐르게 된 상황인 겁니다. 근데 중간에 어떤 대응과 전략을 잘 세워놓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국에 시장이 흘러가는 방향성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돼요. 어렵다 생각하면요, 이게 정말로 어려운 시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장을 크게 보신다면 또 충분히 대응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보방 입장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그리고 이어지는 최근 시장은 리플을 비롯해가지고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메이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상당히 지루하고 답답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던 시장 매수세들 지금 다 어디로 갔을까요? 현재 소규모 알트코인들 위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규모 알트들 같은 경우는 적게는 5%에서 10에서 15% 상승은 기본이고요. 20%에서 40%까지도 이 순환 매매 테마 장세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RWA, 디파이, 웹3 테마는 물론이고 중국 관련 코인들까지도 번갈아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메이저 알트들만 보유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루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실제로 이런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테마 흐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온톨로지가 40% 급등했었죠. 이 지난 차트 패턴을 살펴보시면은 온톨로지 상승 이후에 가스코인이 후발주로서 상승을 합니다. 이런 흐름들을 단순하게 알고 있느냐 아니면 모르느냐, 이 차이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가스코인으로 빠르게 수익 창출이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모나드 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이 지속적으로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이 수익을 내서 매도한 이후에 추가 타점을 잡고 또 다소 비싼 가격에 2차 진입해가지고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매도까지 하고 완벽하게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타로 수익낸 카이트 코인 같은 경우는 RSI 지표상으로 봤을 때 과매도 구간이었던 데다가 이 단기적인 급락세가 강했습니다. 고점 대비 추락이 빨랐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 이런 투자 격언이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떨어질 거 다 떨어지고 바닥 지지가 완벽하게 확인된 경우에서는요, 오히려 단기 반등이 크게 나오는 특성을 활용해서 또 빠르게 오늘 사서 오늘 팔고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는 투트랙 전략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나 리플, XRP 이런 메이저급들에 대해서 중장기 비중에 대해서 유지하시면서 그대로 가져가시되 중간중간 알트 시장이 반등 기미를 보일 때마다 잉여 자금들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 수익금으로 중장기 포트폴리오의 계좌 투자금을 늘리셔도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가족분들과 밥을 먹거나 옷을 사입거나 여러가지 개인적으로 따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런 알트 장세가 매번 나오는 게 아니죠. 알트코인 하락장도 분명히 옵니다. 하락장에서는 확률이 높은 경우에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타점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20%, 40% 상승하는 장세는요, 당연히 기회의 장세인 거고 이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얻은 수익으로 다방면에 활용하시고요. 또 혼자 하셔도 좋고요. 우리와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텔레그램으로서 전달 도움 드리고 있고, 이것 외에도 저희 채널 차원에서 기본적인 타점을 잡는 방법,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자세하게 영상 강의로서 풀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고기를 잡아드리는 것뿐만 아니라요, 고기 잡는 방법까지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이것만큼은 명심해주세요. 저희 채널이 투트랙 전략을 강요드리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매매 패턴이 있는 거고 모든 매매 패턴을 존경하고 존중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이 투트랙 전략이라는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싶으신 분들만 하시고요.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영상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